102쪽 반비례합니다. 자, 선생님이 외우라 그랬죠, 그죠? 정비례는 뭐냐면 y는 a 곱하기 x, 요 a를 비례 상수라 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고요. 표현으로 어려운 건데 그냥 숫자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x가 1일 때 y가 2, x가 2일 때 y가 4 이렇게 되면 요 비례 상수는 2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런 xy 사이에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하면 xy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반비례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y는 x분의 a 이래 된다 그랬죠. 그래서 y는 x분의 a고 마찬가지로 요 a는 비례 상수라고 부르고요. 어떤 숫자입니다. 일정한 숫자예요. 근데 여기는 y는 x분의 a라고 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이런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쌤이 자, 요 두 개는 뭐 할 수 있다? 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등식의 성질. 자, 5는 2분의 10과 같은 거죠. 그럼 너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고요. 2분의 10 분수가 있어요. 그럼 요 분자 입장에서 보면 요 두 개 곱해도 똑같잖아요. 그것처럼 요 분모 입장에서 보면 요 자리 바꿔도 돼요. 그지? 요 자리 바꾸면 2는 5분의 10는 되죠. 또 10은 5 곱하기 2는 되죠. 그래서 이거 세 개는 다 같은 식인 거예요. 같은 식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반비례한다 라는 말은 y는 x분의 a인데 또 곱할 수 있으니까 x 곱하기 y가 그렇지 하나의 일정한 값이 나오면 xy는 반비례다.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배 된다 라는 말은 아래 위로 곱했을 때 다 24가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 x와 y가 반비례다. 알겠지? 그냥 단순하게 줄어드는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관계, 같은 비율이란 말이 중요하거든. 근데 너가 이게 좀 어렵죠? 같은 비율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줄어든다라면 2분의 1 곱하기 x 해버리면 이 또 y는 x가 느는데 x가 10, 20, 30 이렇게 늘 때마다 y는 점점 반으로 줄잖아요. 또 이거는 a 곱하기 x가 되니까 이때는 정비례라 xy는. 하지만 같은 비율로 y가 줄어들진 않는다고. 그 같은 비율이란 말이 좀 중요한데, 자, 그걸 이해하기 쉽게는 그냥 x하고 y 곱했을 때 일정한 숫자가 된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y는 x분의 a, x 곱하기 y는 일정한 숫자. 이때 xy는 반비례다. 12km 거리를 갑니다. 1시간에 가는 거리, 걸리는 시간입니다. 1시간에 몇 킬로를 간다고? 1시간에 1km를 가요. 1시간에 1km 가면 12km 가려면 12시간이 있어야 되죠. 1시간에 2km씩 갑니다. 그럼 2시간에 4km, 6km, 8km 이래 될 테니까 1시간에 2km씩 가면 12km 가려면 6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죠? 시간, 1시간에 2km, 6시간씩, 2, 6, 12, 10km 갈 수 있잖아요. 1시간에 3km씩 가면 4시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래 위로 곱했을 때 일정하네, 그죠? 12가 되잖아요. 그러면 y는 x분의 10이고, x 곱하기 y는 10이고, 반비례다, 반비례. 학생 은준의 반 36명이 있는데요. 자, 나눈 모둠의 수와 학생 수 사이의 관계. 36명을 한 모둠으로 하면, 한 모둠에는 학생이 36명이 있어야 되지. 모둠을 2개로 하여 그러면 한 모둠에는 18명이 있어도 됩니다. 모둠을 3개로 합니다. 그러면 한 모둠에는 학생이 12명이 있어도 돼요. 모둠을 4개로 합니다. 그러면 한 모둠에는 학생이 9명이 있어도 되죠. 6명을 합니다. 6명씩 되죠. 그래서 곱했는 게 아래 위로 곱했는 게 일정하죠. 8리터의 주스를 마시려고 한다. 친구 수와 한 사람이 마시는 양. 한 명이서는 8리터 다 먹고, 2명이서는 4리터씩 나눠 먹고, 4명이서는 2리터씩, 8명이서는 1리터씩
아래로 곱해서 XY 곱해서 8이니까 반비례 관계다. 넓이 18, 즉 가로 세로. 가로가 1입니다.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18 될 테고요. 9 될 테고요. 6 될 테고요. 곱해서 18이 되면 되잖아, 그죠? 곱해서 18, 반비례인 거죠. 직사각형 넓이니까. 20cm 리본을 나누려고 해요. 그럼 도막수와 도막의 길이 20cm 리본을 한 도막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는 20cm가 되겠죠. 두 도막으로 만들어요. 두 조각 낸다. 그러면 각각은 10cm. 네 조각 낸다. 각각은 5cm. 다섯 조각 낸다. 각각은 4cm. 10조각 낸다. 2cm. 20조각을 내버려. 그럼 하나는 1cm. 곱해서 20이 되니까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자, 근데 문제는 그자 이런 거예요. 이걸 읽고 이게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너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 거꾸로 됐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놓은 거야. 90쪽인 책을 읽으려고 해요. 하루에 15쪽씩 읽습니다. 그럼 그냥 하면 돼. 나누기 하면 되잖아. 6일 걸리는 거지, 그지? 뭐 이걸 굳이 또 반비례로. 구슬 24개를 친구들한테 한 명은 24개 다 가지고 두 명이서 나누어 가지려면 12개, 세 명이서는 8개, 네 명이서는 6개. 그럼 24개가 오죠? 6명이 나누어 가진다. 그럼 6, 4, 24, 4개씩이잖아. 그죠? 600리터를 1시간에 소비하는 물의 양이 X고요. 걸리는 시간이 Y입니다. 봐봐, 가면 이럴 때나 이 밑에 표가 없죠? 그러면 숫자를 해보면 돼. 너가 잘 이게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X하고 Y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넣어봐요. 그럼 X는 1시간에 소비하는 물의 양이죠. 요 말이 중요하고, Y가 뭐지? 모두 소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요 말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1시간에 1리터씩 소비한다. 1시간에 1리터씩 물을 쓴다. 그럼 600리터를 다 쓰려면 몇 시간 걸리겠니? 1시간에 1리터니까. 그렇죠. 600시간이 필요하겠죠. 1시간에 10리터씩 쓴다. 그럼 몇 시간이 필요하죠? 나누기죠. 그죠? 60시간이 필요한다. 이러면 감 잡히잖아. 곱했는 게 600으로 일정하니까. 그렇지.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12시간 동안 쓴다. 그러니까 그럼 12시간 X가 시간이죠. 12면 Y는 50 되겠죠. 그죠? 아니면 그냥 문제를 읽고 600 나누기 12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넓이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와요. 그러면 밑변하고 높이 곱했으니까 X, Y 곱했는 게 32네. 반비례네. 높이가 4네. 밑변은 8이네. 뭐 좀 이상한데, 그죠? 에어박 문제가 없어졌지? 너무 어픈. 자, 요런 호박 500개가 있는데요. 상자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상자에 넣으려고 하는데 상자 수를 X라 하고요. 한 상자에 넣을 에어박의 수가 Y다. 그럼 밑에 X, Y를 한번 해보세요. 숫자를 넣으라 그랬지? 상자가 만약 한 개 있어요. 그럼 호박 수 몇 개 넣어? 호박을 몇 개 넣어야 돼? 다 넣어야 되죠. 상자가 2개 있다라면, 그렇죠. 나눠서 넣을 수 있죠. 아하. 곱해서 둘 다 500이네요. 그럼 반비례죠, 반비례. 그럼 상자 20개가 필요하다. 상자가 뭐지? 상자가 X네요. 요 20. 20 곱하기 얼마 해야지 500 되느냐? 이런 말 아냐? 25개씩 넣으면 되는 거지요. 밑변 했고요. 현준이는 자전거를 타고 12km 떨어진 공원에 갑니다. 1시간에 가는 거리, 걸리는 시간 XY.
대응하기 식으로 못합니다. 이게 반비례일지 정비례일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xy를 빼. x가 뭔데? 1시간에 가는 거리, 이걸 x라고요. 걸리는 시간이 y입니다. 그럼 1시간에 1km씩 간다. 그러면 12km를 가려면 몇 시간? 12시간이 필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x와 y가 뭐를 의미하느냐,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1시간에 3km씩 쑥쑥 가버려요. 그러면 12km 가려면 몇 시간 필요하죠? 그렇지, 4시간이면 12km 가는 거죠. 곱하니까 일정한 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반비례다 이 말입니다. 1시간에 4km씩 갑니다. 그럼 시간은 3시간이죠. 그럼 2시간 만에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1시간에 6km씩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런 겁니다. 정비례 반비례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자, xy를 표로 이렇게 쓰라 그랬습니다. xy 해보세요. 강아지 수가 x고 다리 수입니다. 강아지가 한 마리야, 다리는 4개죠. 강아지가 2마리야, 다리는 8개죠. 곱해서 일정하지 않아. 오히려 x에다가 4를 곱하니까 y가 된 거죠. y는 a 곱하기 x, 정비례입니다. 정비례. 식으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기억이고 y는 4 곱하기 x. 니은 넓이 직사각형 가로 세로. 야, 이거는 그냥 쉽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야는 따로 할 필요도 없죠. 반비례. 그럼 x하고 y를 곱하면 40이다. 공책수와 가격입니다. 공책수가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럼 가격은 800원. 공책수가 2권입니다. 가격은 1600원. 오케이. 정비례죠. 정비례. y는 그렇지, 800 곱하기 x. 나누어 마시는 사람 수하고 주스의 양입니다. 한 사람이 x, 사람 수가 x죠. 한 사람이 1리터씩 마신다. 그러면 한 사람이다. 그러면 몇 리터를 마신다? 2리터를 마시고, 2명이다. 그러면 1리터를 마시게 되겠죠. 곱하면 똑같죠? 4명이다. 그러면 0.5리터를 마시니까. 그렇죠. 리얼 반비례. 그럼 x하고 y를 곱했는 게 2리터씩이다. 반비례는 x가 2배, 3배, 4배, y는 어떻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돼야 됩니다. 둘레 10km, 1시간 내 걷는 거리와 걸리는 시간. xy를 구분하다 그랬죠. 1시간에 1km씩 걷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10시간 걸리겠죠. 됐어요. 1시간에 2km씩 걷습니다. 그러면 10km니까 5시간 걸리죠. 오케이, 반비례네요. 기억이고요. y는 반비례니까 곱하는 거죠. y는 x분의 써도 되고, 책에는 x 곱하기 y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합이 15인 두 수예요. x하고 y하고 더해서 15입니다. 그럼 니은은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니에요. 원의 지름과 원주는 원둘레죠. 원둘레는 어떻게 구하지? 지름 곱하기 3.14죠. 그럼 y는 a 곱하기 x, 정비례입니다. 1번. 석유를 모두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 1년에 25억 배럴씩 사용하면 46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1년에 23억 배럴씩 사용하면 몇 년 걸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총 있는 석유 양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배럴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이 1년에 25씩 써. 그럼 46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25억 곱하기 46 하면 될 거 아니니? 맞니? 5, 6, 30, 6, 25, 2, 5, 4, 20, 4, 2, 8, 0, 5, 1, 1, 1150억 배럴이 묻어 있는 거죠.
그럼 사용할 수 있는 석유 양이 지금 1150억 배럴이다. 이 말인 거죠. 대형 관계. 1년에 25억 배럴씩 몇 년? X는 년 석유 양.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년에 25억씩 썼단 말이에요. 그럼 얼만큼 썼냐? 이 말이잖아요. 그럼 Y는 X에다 그냥 15 곱한 거 아니야? X에다 25를 곱한 거겠지, 그지? 왜냐면 X, Y 있으면 1년이면 25, 2년이면 50억, 사용할 수 있는 소유 양이잖아요. 3년이면 75, 이래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1년에 사용하는 석유 양, 이제 1년에 X배럴씩 썼습니다. Y는 뭐야? 걸리는 시간입니다. 얘들아, 이 숫자가 커서 그런데, 봐봐. 만약 1년에 X, Y 있습니다. 1배럴, 1억 배럴씩 썼다. 그러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1년에 1억이니까 1150억 되는 거죠. 1150년 걸리는 거지. 만약에 한 해 동안 1150억을 다 썼다. 그러면 1년 만이면 다 쓰는 거 아니니? 그치? 숫자가 커서 너가 헷갈릴 뿐인데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숫자를 숫자가 클 때는 셈이 줄이라 그랬지, 그죠? 그럼 23억 배럴씩 썼다. 1년에 23억 배럴. 그럼 야는 이제 굳이 사실은 이걸 표로 나타낼 필요도 없어요. 아까 이 1150억 나누기 23하면 끝인 거지. 뭐야, 요네 3, 5, 15, 50. 뭐, 이렇게 해도, 그죠? 문제를 내도 좀 꾸지리하네.